1992년 10월 31일 할로윈 밤 23살의 캔디스는 남자친구와 심하게 싸운 뒤 친한 친구가 근무하던 키플링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친구를 만날 수 없었는데 친구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다. 병원의 간호사들은 캔디스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고 진료를 받고 가라고 권했고 그녀는 의사인 존 슈니버거에게 진료를 받게 된다. 키플링의 주민은 1100여 명으로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한 번쯤은 슈니버거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는 주민들에게 아주 친절한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캔디스 또한 슈니버거를 알고 있었고 몇 년 전에 캔디스의 첫 아이를 출산해주기도 했다. 의사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진정제를 처방했고 그가 알약이 아닌 주사를 놓자 캔디스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느꼈다. 몸이 점점 마비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의식은 있었지만 근육을 움직일 수 없었고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린 그녀는 경찰서로 향했다. 자신이 겪은 일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속옷에서는 정액이 검출되었고 혈액 속에서는 진정제가 아닌 미다졸람이 검출되었다. 미다졸람은 수술 전에 사용하는 기억을 지울 만큼의 강력한 마취제였다. 하지만 슈니버거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그녀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슈니버거는 마을에서 매우 존경받는 의사였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캔디스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캔디스가 슈니버거를 짝사랑했고 그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복수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캔디스가 합의금으로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며 의심했다. 슈니버거도 경찰에게 협조하면서 DNA 검사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검사 결과 마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DNA가 일치하지 않으며 그의 성폭행 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캔디스를 진정시키기 위해 미다졸람을 주사했고 그의 아기때로는 성적인 환각을 불러일으킨다며 모든 것이 오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캔디스는 물러서지 않았다. DNA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라며 1년 후 재검사를 요청한 것이다. 슈니버거는 두 번째 검사에도 동의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DNA가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1994년 수사를 중단하며 사건은 종결된다. 그럼에도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고 확신한 그녀는 사설 탐정인 레리 오브라이언을 고용했다. 오브라이언은 슈니버거의 차에 몰래 들어가 립밤을 가져오는데 성공한다. 캔디스는 사비를 들여 DNA 검사를 의뢰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립밤과 정액의 DNA가 완벽하게 일치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미 두 번의 DNA 검사를 통과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슈니버거를 계속 괴롭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의료과실로 민사소송을 걸었고 슈니버거는 세 번째 DNA 검사를 하게 된다. 처음에 간호사는 그의 손가락에서 피를 뽑으려 했지만 슈니버거는 팔에서 피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팔에서 피를 떼내게 된다. 하지만 피의 양이 적었고 혈액이 손상되어 있어 DNA 검사가 불가능했다. 그렇게 사건은 흐지부지 끝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가는 듯 했다. 하지만 캔디스가 성폭행을 당한 지 5년이 지난 1997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다. 슈니버거의 15살 된 의붓딸이 그가 방에 들어와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입한 후 성폭행했다고 밝힌 것이다. 슈니버거는 즉시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번에는 그의 피뿐만이 아니라 침과 머리카락까지 채취했다. 이 세 가지 DNA는 딸의 속옷에 묻은 정액의 DNA와 일치했으며 캔디스의 사건과도 완벽히 일치했다. 그는 어떻게 두 개의 DNA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 존 슈니버거는 의사였다. 그는 다른 환자의 혈액을 보관하고 있었고 혈액이 굳지 않도록 항응고제를 넣은 혈액을 15cm 관에 넣고 그것을 자신의 팔에 이식한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세 번째 검사 때 DNA 검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혈액이 손상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의 황당한 DNA 조작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캔디스가 자신의 집에서 정액이 든 콘돔을 훔쳐가 누명을 씌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 결국 1999년 존 슈니버거는 성폭행으로 겨우 6년형을 선고받았고 어이없게도 4년 후 가석방된다. 캔디스는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고 진실을 밝히는데 7년이나 걸렸다. 존 슈니버거의 부인이었던 리사는 캔디스의 말을 믿었더라면 내 딸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캔디스에게 사과했다.